스피노자의 감정 이론과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기반으로 한 마음과 감정의 분화 모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당본 신구도에서 미완성된 표 중 하나인데 아래쪽은 음양 분화에 대해서 그린 것이 확실하지만 여기에 중심에 3개의 원이 있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삼수 분화의 원리를 표시하려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수 분화인 음양이론과 삼수 분화인 천부경의 내용이 하나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그리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을 3개로 계속 나누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트리 구조로 변형하면 9개의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초당본 신구도에서도 9개씩의 지지가 오행의 지지삼합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합쳐지면 중심에 닫혀진 공간이 생깁니다. 중심의 공간은 에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 성별, 직업, 성격 등 나라는 존재를 규정짓는 특성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에고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중심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트리 구조로 변형되어서 외부의 껍질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틀을 만들어내는 복귀팔괴의 원리와도 상통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구의 위치에 곧 에고가 위치하게 되고 에고의 바깥 부분에는 분화된 나의 인격들이 배치되는데 그것들이 곧 나의 페르소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삼진법으로 나누어서 기하학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시어핀스키 삼각형에 대입하면 보다 입체적인 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심에는 에고가 존재하고 디자이어, 페인, 플레저가 배치됩니다. 감정에 대한 스피노자의 설명 방식은 예를 들어 질투는 다른 사람의 플레저에 대한 페인이고 쌤통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것은 다른 사람의 페인에 대한 플레저입니다. 위치상으로 서로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혹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 페인을 주는 것에 대한 디자이어이고 스피노자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디자이어에 대한 페인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담스러움 같은 감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녹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스피노자의 설명이 아니라 제가 설정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의 플레저를 디자이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박애는 다른 사람이 디자이어를 이루는 것을 내가 플레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애는 쌤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사랑과 박애의 경우에는 제가 설정한 것과 거꾸로 위치를 바꿔서 설명한 바 있지만 그것은 내부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정이 스피노자의 이론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랑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플레저를 디자이어 하는 것이라면 이기심이 될 것이고 박애의 경우에 나 자신의 디자이어를 플레저 하는 것이라면 쾌락주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불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의 기하학적인 설명을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프랙탈 모델에 접목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설사 이것이 인간의 감정을 완벽히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프랙탈 모델을 인공지능의 감정으로 사용한다면 보다 인간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러한 모델에서 서로 대칭인 부분끼리는 극에서 극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이 갑자기 잔혹함으로 바뀐다던가 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에서 일정 확률로 구현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스케일 프리한 프랙탈이기 때문에 무한히 확대하더라도 계속 동일한 모양과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는 마치 음향이 무한히 임베드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감정을 구현하면 감정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양가적인 감정들을 저울질해서 균형을 맞추고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축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변동과 변화가 나타나는 다이내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뇌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리듬들이 이러한 항동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전인 것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공지능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모델은 기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서 컴퓨테이션, 계산하기에 유리하고 결정적, 디터미니스틱 한 것이 아니라 프랙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창발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인간과 흡사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을 중시한 칸트와 감성을 중시한 스피노자의 이론은 철학적으로 대립되는 극과 극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묘하게 삼진법이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두 철학자의 이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보완하는 이성과 감성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